세계 3대 모터쇼 가운데 하나인 독일의 IAA가 개막해서 진행 중인데요. 이제 모터쇼는 이제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장, 가전의 각 축장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습니다. 오늘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과 그 이야기, 투자 아이디어 찾아보겠습니다.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. 독일에서 하는 거죠? 이거 어떤 행사인지, 또 우리 기업 중에서는 어떤 곳이 참가를 하고 있습니까? 지금 우선 이 IAA가 이전에는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라고 불렸거든요. 지금 뮌헨에서 하던데? 네, 근데 원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이제 뮌헨으로 옮겨갔습니다. 그래가지고서는 이게 코로나 터지고 이게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 2년에 한 번씩 해서 홀수 년도에 격년제로 하던 거였는데, 그리고 이제 매년 하면은 한 10일 정도로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한 5일로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, 현재 나가 있는 걸 보면 우리나라 그 현대기아차만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삼성전자라든가 그다음에 또 스폰서로 LG전자가 뭐 참여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좀 상당히 우리 첨단 기업들이 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이제 과거의 모터쇼, 자동차 쇼하고는 다른 거죠. 네. 가전업체들도 가고요. 새로운 경향을 보는데 삼성은 알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는 없어요. 그죠? 네. 삼성은 참여해서 주로 어떤 걸 이제 모색합니까? 지금 여기서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하고 전장 쪽으로 해가지고 좀 더 강하게 나가려고 그런 것 같은데, 일단 지금 그 모두 알고 있는 삼성 그 전자도 나가고 있고, 그 다음 SDI,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3개사가 지금 그 같이 공동 부스로 해서 나갔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지금 노리는 게 일단 전기차 부문의 2차 전지,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전장 부문, 그 전자 장비죠. 이쪽 부문을 상당히 좀 노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. 특히 여기서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시스템 LSI, 그러니까는 직접 회로죠. 직접 회로 같은 이런 차량용 솔루션을 특히 이제 제품을 선보이는데,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을 쓸 경우는 고열이 나지 않습니까? 그러면 고열이 나면은 이 반도체들이 생각보다 오작동을 일으키거나 수명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데,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내구성이 있는 그런 그 종목, 그런 비메모리 분야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접근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전장하면 또 LG전자가 열심히잖아요. LG전자도 참여를 했죠. 저거는 안 했어요. 그 부스는 안 만들었는데 스폰서로는 참여를 했고,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1차로 제일 먼저 이제 그 컨퍼런스를 1번 타자로 이제 나갔죠.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LG전자가 나온 게 이제 미래 모빌리티, 그래서 알파블, 그 알파입을 붙여서 알파블이라는 걸 얘기했는데, 여기서 이제 그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하고 파워트레인, 그러니까 전기차 구동 모터를 비롯한 각종 그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변속 장치, 그다음 전자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,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 또 조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역시 전장을 위주로 해가지고 좀 강하게 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국내 자동차 회사 가운데 부품사 가운데는 이제 현대차 그룹의 핵심 부품사인 모비스가 참여를 했군요. 모비스는 어떤 게 이슈인가요?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온 거는 모비스는 우선 역시 배터리가 좀 의아하게 하시겠지만은 일단 배터리 부문, 그다음에 이제 PE 시스템하고 이제 그 이것들, 특히 이제 그 전동화, 한마디로 자동차의 전동화하고 전기차의 핵심 부품들을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데, 이것 말고도 이제 셔시, 차세대 셔시라든가 이제 커넥티비티 같은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상당히 많은 그 이 부품들을 상당히 선보이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eGMP의 모듈하고 이쪽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많이 내놨고, 그래서 이번에 그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폭스바겐에다가 대규모로 배터리 시스템을 수주를 했어요. 납품하는데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배터리 시스템을 수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유럽 쪽으로 해서 지금 한 수주를 2배 정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네. 현대모비스라고 발음을 해주는 게 좋네요. 모비스라는 기업이 또 있거든요. 산자기업 가운데. 현대모비스예요. 아니, 저기 소장님은 현대모비스라고 하셨어요. 제가 모비스라고 해가지고 현대모비스. 보면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그렇지만 결국 2차 전지 배터리, 삼성, 뭐 LG 이렇게 갔는데 SK도 배터리 하잖아요. SK그룹은 이번 행사에 어떤 움직임인가요? 지금은 그 부스는 만들진 않았는데 그 여기에 최재원 부회장이 와가지고 이제 영업을 들어간 것 같아요, 한마디로. 그래서 그 각형 배터리에 대한 것들을 우선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, 지금까지 그 SK온이나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죠. SK는 지금까지는 파우치형에다가 상당히 집중을 많이 했고, 그래서 일부 뭐 페라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F1 포뮬러에 들어가는 전기 배터리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했었는데, 이제 이번에는 각형 배터리를 완전히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각 회사별로, 즉 완성차 업체에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의 어떤 형태든지 배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다,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이쪽으로 수주를 하려고 이렇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.
독일에서 열리는 IAA, 그래도 명색이 자동차 모빌리티 모터쇼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참여할 텐데 자동차 회사들의 미래의 관심은 뭐 전기차, 자율주행 이런 건가요? 네, 일단 첫째로는 일단 전기차하고 자율주행이 가장 큰 핵심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그 내연기관 차들도 가능하면은 저공해 아니면은 이제 그 바이오 연료라든가 이쪽으로도 지금 현재 들어갈 수가 있고,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미래차에 대한 비전으로는 일단은 여기에 나온 게 역시 독일 회사 차다 보니까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그 다음에 네. 이제 BMW 이 두 개 회사가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겠죠. 그래서 지금 그 벤츠 같은 경우는 이제 CLA 전기차 컨셉카가 지금 나왔고, 이게 보면은 주행거리는 750km 이상 이 유럽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로 나오도록 해놨고, 그 다음에 이제 단기간에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이게 아무래도 독일 회사들은 좀 후발주자잖아요, 전기차로는.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가지고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은 목표는 테슬라를 넘어간다,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, 그 다음에 또 지금 BMW도 여기 보면 비전 노예 클래스라는 이 차를 컨셉차를 공개를 해가지고, 여기도 역시 이전에 있던 뭐 그 하이브리드카였던 i7이나 뭐 이런 그 상당히 멋있는 차들이 있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더 진보된 기술들을 앞으로 지금 제공하겠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독일 IAA 얘기했는데 관련해서 뭐 투자적 측면에서 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나 관심 주목해 볼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? 지금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역시 이제 전기차하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들을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거는 여기에 대해서 또 넘어갈 거는 전장하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주들, 역시 이제 에너지 얘기니까 2차 전지 관련주인데,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2차 전지 이외에 이 에너지 관리하는 것들, 이쪽을 쉽게 얘기해서 이게 BE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BMS 쪽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관련해가지고 좀 보시는 게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마지막 질문은 준비된 질문이 아니고 유가 관련된 걸 좀 여쭤보았으면 해요.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유가나 에너지 이런 걸 쭉 점검을 해주셨잖아요. 네네. 유가 얘기는 최근에 우리가 별로 안 했는데 예. 상대적으로 안정세로 갔기 때문인데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잖아요. 예. 그리고 또 전문가이신 김성규 소장님 유가 전망 좀 해주세요. 네. 지금 현재 오늘 아침 봤을 때 89달러까지 일단 올라갔잖아요.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갔잖아요. WTI가. 네. 그리고 그 브렌트가 그 정도 갔고, 네. 지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와 있는데,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이 되게 중요한 그 변곡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지금 여기에서 과연 이제 그 WTI가 한 번 더 튀어오르느냐, 아니면 여기서 한번 이제 여기서 매도 청산 물량들이 나오냐. 즉 여기에서는 선물에서는 매도 청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지키느냐, 혹은 여기서 이제 다시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, 오늘 만약에 넘어간다 그러면은 WTI는 92달러까지 갈 수 있고요. 그다음 브렌트유는 98달러까지 일단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요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 이상으로 뭐 이렇게 막 또 100달러 위로 치고 가는 그런 국면은 아니고요. 그렇게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아마 미국에서 그 방어 기제로 SPR을 또 방출을 하겠죠. 전략 비축유가 또 그만큼 예. 나오고,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맞춰서 또 헤지 펀드들도 매도 청산 물량이 선물에서 엄청나게 나오니까, 네. 그러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지금 이 오늘 변곡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에너지머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님 오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수는 코스피 18포인트, 코스닥 9포인트, 네, 0.71%. 약해요. 뭔가 좀 돌파구가 좀 있어야 되는데, 그죠? 아니면 지수 자체가 좀 쭉 끌어올려지면서 보합권까지 올라오거나 해야 되는데, 지금으로서 뭘 좀 돌파구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. 네. 지칠 수 있는 장인데요. 네. 잘 체력 관리도 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넘어가시죠. 이슈 MB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